안녕하십니까. 명승부사 양지혁입니다. 자, 매주 이데일리 TV 월요일 11시 여러분들을 책임져 드릴 새롭게 소개시켜드리는 명승부사 양진혁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자, 명승부사의 주린이 스쿨 이데일리온에서 새롭게 월요일부터 좀 런칭이 되었는데요. 또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는 많은 투자자들이 또 성공과 실패를 맛보면서 이 바닥에서 살아남았던 유일한 몇몇 안 되는 그런 전문가들 속에서 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자, 일단 제가 주린이 스쿨에 대해서 주린이란 또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린이라는 용어들이 있죠. 최근에 주린이라는 용어는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어린이란 뜻이죠. 주식을 시작하는 어린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는 10년, 20년 이하의 모든 투자자분들을 저는 또 주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또 고수로 데려가려는 노력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명승부사 양진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명승부사라고 그냥 불러주시고 이름까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동네에서 주식 좀 잘하는 형, 또한 이제 뭐 실전 투자 대회 뭐 1위도 좀 해보고 또한 애널리스트 대상도 한번 타본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자, 어서 와. 주식 시장은 처음이지. 반갑습니다. 자, 주식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투기나 여러 가지 주식을 좀 잘못 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미술을 좀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미술을 처음부터 이제 좀 배워 오신 분들이 오히려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좀 습관을 잘 들이고 바른 투자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꾸준하게 정진을 한다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인 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죠. 자, 그런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또 월요일 11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바닥에서 재벌까지 주린이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상당히 험난한 시장입니다. 험난한 시장. 쉽지 않아요. 모든 투자가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또 이제 고통의 사업이죠. 고통과 인내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은 또 마음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한 본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기법들, 또 제가 알고 있는 뭐 일목균형표라든지 뭐 단기 매매 트레이딩 기법들을 뭐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식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주식의 또 개요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매우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주식을 샀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사도 될까? 뭐 이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이라는 것들을 이제 매매 형태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주식을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근데 주식이란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비즈니스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또 큰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워렌 버핏처럼 우리에게 큰 수익을 얹겨줄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임에도 이제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그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나오고 있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의 사업과 이번 증시가 매우 좋습니다.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가는 이 시대에 올바른 투자는 어떤 것인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방법에는 또 세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중기 스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단기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을까라는 거에 대한 연구와 또 그런 것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좀 올바른 방법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첫 강의니까 주식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주식이란 무엇인가? 자, 주식이 뭐야? 그러면 주식, 쌀 주식? 아, 그게 아니라 뭐 주권? 뭐 그런 이상적인 것들은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주식이란 것이 이제 태동된 원리가 있겠죠. 주식이란 것은 이제 주식 회사. 자, 과거에 대항해 시대라고 있었어요.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서 이제 동양에 또 항로를 개척하면서 최초로 생겨난 게 이 동인도 회사입니다.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런 회사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큰 돈이 필요한 곳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분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제 주식시장의 주식회사의 태동이죠. 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거대한 계획에 자금을 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투자를 하는 행위를 처음 만들어낸 것이 이제 주식회사의 최초 형태입니다. 결국은 뭐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권리를 또 나중에 거래하는 행위가 이제 주식의 매매로 발전된 것이죠. 자, 아쉬운 현실을 말씀드린다면은 최근 대다수의 주식 투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투기로 주식을 접근해서 단기의 시세를 연연하는 현실이 상당히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런 뭐 현실도 있습니다만 주식의 기본은 저희가 그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의 행위다 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뭐 최초의 주식회사는 뭐 있을까? 아쉽게도 뭐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뭐 동양 척식회사, 뭐 한국을 수탈하려고 이제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서 야 돈 좀 모여 해서 왔던 것들이 뭐 그런 주식회사의 형태죠. 자, 그래서 그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이 권리가 내가 이제 주식을 사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붙어나면서 그 시세의 차익을 또 얻어가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주식은 어쨌건 뭐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냉정한 겁니다. 그 주식이란 또 환불이 없죠. 환불. 자, 최근에 어떤 뉴스가 하나 나왔죠. 어떤 주식을 사두고 이 회사에 주식 환불이 안 되냐. 나 이거 40만 원, 50만 원에 샀는데 지금 1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뭐 그런 웃지 못할 또 얘기까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본다면은 결국은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초보자들의 주식을 하는 많은 분들의 실패 요인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이제 배당을 받고 주식을 사서 내가 가지고 있고 또한 그 권리를 양도하려는 그런 행위 속에서 또 실수와 아니면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급등주를 좀 추격하든지 뭐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만 이제 주식의 근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좀 이해한다면은 아 주식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향후 제가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서 급등주를 또 추격 매매하고 또 어떤 또 테마주들을 뭐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기 트레이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거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나쁜 방법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승부사도 과거 뭐 IMF 이후에 뭐 증시가 코스닥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서 그런 또 매매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뭐 수익 뭐 상한가도 가고 뭐 수익도 나고 했을 때 스스로 착각에 빠졌어요. 나는 엄청난 고수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실력이 아니고 운이 따랐던 거죠. 진정한 실력을 좀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공통적인 습관의 방법들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노하우와 기법들을 제가 또 말씀을 향후 드릴 겁니다. 자, 또 이제 저의 이제 강의를 좀 많이 좀 공부하신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이 뭐 제자분이라고도 하나, 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보통 뭐 수익을 상당히 많이 가져갑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이 또 주식을 매매하는 패턴에 있어서 상당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쫓아가서 하는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과 다르게 많이 기다립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그런 제 일목 강의와 또 기법들이 좀 인기 있는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절대로 제 제자분들도 추격 매수를 안 해요. 그분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터진 뭐 최근 종목이죠. 뭐 HMM이라는 종목인데 급등을 하고 나서 충분히 기다리죠. 기다리고 나서 그 주가가 눌렸던 곳에서 매수를 하고 합니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여 뭐 20%, 30% 수익을 뭐 가져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는 게 뭐 보면은 뭐 매일 나오는 어떤 그런 거래량이 아닙니다. 뭐 특별히 이 회사가 이상하게 특이하게 거래가 상당히 크게 터진 그런 자리에서 그 전까지 이제 볼 수 없던 거래량을 말하죠. 그런 거래량을 유심히 보면서 종목이 급등을 많이 해. 둡니다. 가만히 두고 오히려 그걸 기다렸다가 이제 그런 큰 손이라 그러죠. 주식시장의 큰 손들은 그 자리를 깨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이런 매매를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TV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주변에서는 그럽니다. 이런 거를 뭐하러 가르쳐주냐. 돈 받고 하지. 뭐 제가 뭐 돈이 궁한 분도 아니고 궁한 사람도 아니고 또 많은 또 주린이 여러분들이 또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보람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찬가지죠. 뭐 방금 이제 드린 거는 오늘 강의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종목의 경우에 한계가 있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도라는 종목이었죠. 만도라는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와 같이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의 경우 이 만도라는 것이 또 이제 의미 있는 최근에 이 거래량이 과거에 터진 자리에서 거래량이 발생이 된 이후에 상승을 하면 가만히 놔둬요. 쫓아가지 않습니다. 전혀 쫓아가지 않고 그 종목이 충분히 조정이 와서 눌림목에서 일목균형표와 또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던 시기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만도라는 종목도 보면은 이제 큰 상승을 주었죠. 큰 상승을 주었는데 이 의미 있는 거래가 발생된 시점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한 종목이 또 있겠죠. 최근에 나왔던 종목 중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마지막 고등 강의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고등 강의는 이제 향후에 더 이제 시청자분들과 좀 친해지면서 많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되었을 때도 고등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우주 돌파 차트 기법입니다. 우주 돌파 차트 기법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종목에 대한 이제 매도 신호를 찾아내는 기법이죠. 근데 그 매도 신호를 볼 수 있는 급등주가 급등을 상당히 하면서 어디서 팔아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런 세팅을 제가 아시는 분과 함께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3월 달이죠. 뭐 곧버스, 인버스라고 말하는 그런 종목이죠. ETF 종목이죠. 최근 이제 코로나로 급등을 했던 인버스가 급등했던 3월 초의 모습입니다. 3월 초의 모습 이런 상단부에 정확히 그 인버스, 곧버스가 터치를 하면서 이 3월 달에 19일의 고점의 목표를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때 인버스, 곧버스의 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창궐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더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도 인버스, 곧버스의 정확히 3월 19일 날 목표치가 터치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 위에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증시가 1,400에서 지금까지 2,700까지도 상승을 쫙 줬는데 또 많은 투자자들이 곧버스나 인버스가 더 다시 한번 오를 것을 생각했지만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매도 신호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곧버스나 인버스도 매도 신호가 발생되면서 지금까지 전혀 어떠한 매수 신호도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에 꼭지를 친 인버스, 그러니까 증시 코스피 지수 자체가 3월 달에 바닥을 치고 나서
아직도 어떠한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 또 볼 수 있는데 뭐 향후 좀 말씀을 드려볼 내용 드립니다. 자, 주식시장은 또 외로운 동반자 없는 길을 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도 그렇고 이 노력에 의해서 또 주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10년, 20년 주식시장에서 몸을 담은 분들도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 또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에 대한 기초 원리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주식을 하면서 어떤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는데도 주식에 대한 이제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실력이 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책들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결국 오랜 동안 제가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한 결과 책의 90%가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 책의 90%가 이렇게 별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또 아까 말씀드린 차트와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면서 또한 이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노란톡 이데일리 TV 명승부사의 노란톡으로 좀 접속해 주시면은 또 많은 또 정보와 또 얘기들을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하는데 번호가 있다네요. 9008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렵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쉽지 않은 뭐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행히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강세장을 서막을 나타내고 있어요. 초보자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법도 뭐 중요하고 매매하는 뭐 좀 행위도 중요한데 또 가장 중요한 거 지금부터 이제 우리 앞으로의 시대에는 또 주식 부자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식 부자의 시대. 자, 주식 부자의 시대가 온다 무슨 말이냐? 주식을 매매해서 수익을 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워렌 버핏이나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나 많은 투자자 대가들이 또 이런 책을 보고 기법을 연구해서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보유해서 주식을 팔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보유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증시가 많이 올라서 힘든가 뭐 다시 뭐 이제 3천 가까이 왔는데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걱정하지 마라. 주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또한 주식은 이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혼마나 이런 분들도 60살에 드디어 결국은 성공을 했다 그래요. 40살, 50살까지 주식 매매를 해서 깡통을 나다가 60살에 결국 성공을 했다. 뭐 주식은 60부터가 아닌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공한 또 투자자들이 또 위인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이 있죠. 그분들이 어떤 이제 기법들을 통해서 주식을 공부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인분들의 전기를 또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죠.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피터 린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존 템플턴 경이라든지 뭐 역발상에 투자를 했던 또 뭐 제시 리버모라든지 뭐 그런 분들의 또 책들을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공통점들을 좀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또 근데 또 가까운 일본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에도 시대 쌀 시장이 있었죠. 쌀 시장. 자, 17세기예요. 17세기면은 뭐 상당히 옛날 같은데 벌써 일본의 쌀 시장, 도지마 쌀 시장에서는 이제 선물에 대한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쌀에 대해서 매매의 주권과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대박을 낸 투자자들이 있죠. 제가 왜 이런 투자자들 얘기를 하느냐? 이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성공했던
비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했던 분들이 또 행했던 패턴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시장에 이제 21세기, 앞으로 향후 뭐 22세기, 23세기라도 이 투자의 공통적인 원리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 성공의 비법들을 좀 찾아보면서 연구한 결과 뭐 거래의 신, 뭐 혼마라든지 또한 뭐 우시다 곤잡으로 뭐 시세의 이치를 좀 깨달았던 분들이죠. 쌀이 막 이제 쌀 시장에서 풍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풍년이 들면은 쌀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야, 쌀을 팔겠다. 빨리 팔아야지. 왜냐하면 얘 6개월 뒤에 선물 거래를 하니까 막 넘쳐나는 것을 그래 내가 바보가 돼서 쌀을 막 사겠다. 내가 사지. 다들 팔겠다는데 샀다가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쌀이 막 없어. 야, 그러면은 쌀 전표 좀 주세요. 그걸 팔았어. 단순하죠. 단순하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 겁니다. 근데 그 단순한 원리를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성공한 투자자들이 거의 소수에 불과했죠. 근데 그런 시장에서 과거에 성공했던 분들이 뭐 혼마나 뭐 우시다 곤잡으로 이런 분들이 있었고 또 미국의 이제 대가들이 있죠. 미국의 대가. 존 템플턴 경. 또 제가 존경하시는 존 템플턴 경과 함께 지금 돌아가셨지만 또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이제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워렌 버핏. 또 월가의 잊혀진 영웅, 과거 피터 린치 등 이런 분들이 성공을 주식시장에서 성공했던 요인들을 한번 또 짚어본다면요. 뭐 피터 린치 이분은 이제 과거 증시가 미국 다우존스 지수도 2,000에서 5,000까지 쫙 오르면서 영웅이 됐었는데 이분은 떠나셨어요. 야,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떠나셨던 분이고 이 워렌 버핏은 뭐 지금까지 하시죠. 지금까지 주식을 그때 사놓은 주식을 아직도 들고 계신데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워렌 버핏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곁들여 본다면은요. 워렌 버핏의 부의 95%는 70세 이상에서 만들어진 거라 그래요. 근데 그 5%도 뭐 대단한 거겠지만 뭐 70세 이후에 또 더 성공을 하셨다면 우리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가들의 성공 요인들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대가들이 성공했던 요인들을 다시 하나씩 또 짚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분들은 이제 위기가 오고 모든 이제 힘든 시기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제 기회로 삼은 거죠. 기회로. 공통적인 대가들의 주식 성공의 비밀은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 대중과 반대로 하는 역발상의 투자였습니다. 자, 대중들이 행하는 행위들과 반대로 하는 역발상의 투자가 성공한 거죠. 자, 인간은 이제 공동적으로 같이 뭔가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빨간불을 건너면 같이 건너려고 하고 파란불일 때 건너려고 하고 만일 빨간불인데도 한 두세 명이 건너면 나도 모르게 이거 뭐지 하고 건너가려는 습성이 있죠. 그거와 달리 혼자서 외로운 반대되는 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은 이제 위기구나.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구나라고 해서 주식과 뭐 쌀 이런 것들을 팔아 넘길 때 싸게 매수를 해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또 이제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뭐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든가 유동성이 넘쳐나서 시장이 좋던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싼 가격에 막 살려고 할 때 매매를 통해서 뭐 팔기도 했고 아니면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좋은 위기 때 이제 좋은 기업들을 사놓고 장기 투자를 한 거죠. 장기 투자. 배당도 받고 또한 그 기업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올라서 그냥 스스로 부자가 된 거예요. 자, 1달러에 산 주식을 지금 와서 배당이 5달러야. 그 주식은 뭐 1000달러가 됐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뭐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결국은 뭐 성공했다는 요인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이제 이런 분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거 과거에 뭐 주식 샀으면 되겠지만 지금 뭐 앞으로 뭐 시간도 없고 빨리빨리 주식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라는 분들이 있는데 30년 전에 삼성전자
우리 투자할 수가 없었잖아요. 투자할 수 없었던 뭐 상황도 있었고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또 준비하면은 뭐 결국 우리 인생의 노후에는 뭐 워렌 버핏처럼 떵떵거리는 세계적인 부호는 아니더라도 뭐 동네 부자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뭐 그런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자분들이 워렌 버핏이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대중이 탐욕스러워질 때 공포를 느끼고 대중이 공포를 느낄 때 욕심을 낸다. 자, 뭐 최근의 경우 그런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증시가 막 폭락을 하면서 1,400까지 폭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면서 야 이거 어떻게 앞으로 코로나가 왔는데 증시가 1,400인데 1,000까지 가면 어떻게 매일매일 막 하락을 하니까 거기서 주식을 팔고 있는 시기에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은 묵묵히 주식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이 성공에 대한 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역발상의 투자나 또 위기 때 주식을 샀던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 있죠. 위기 때 샀는데 더 위기가 와서 주식을 팔게 된다면 더 싸지면은 이거 말짱 도루묵일 수 있죠. 말짱 도루묵. 근데 아이러니하게 다행이게도 이 주식 시장은요 장기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역발상의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증시와 또한 뭐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 GDP 성장에 따라서 장기 상승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이 다우존스 미국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의 이 100년 차트입니다. 100년 차트. 과거 이 50년대 뭐 40년대 이때는 뭐 미국도 뭐 2000, 뭐 1500, 2000, 3000 막 그랬겠죠. 그 이후 산업화 이후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도를 보면 더 가파르죠. 과거 상승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원리가 뭘까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원리,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결국은 장기 상승하는 원리는요. 이 증시나 부동산이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GDP 성장, 경제 규모가 커지겠죠. 옛날에 짜장면 하나가 뭐 50원, 100원, 400원 할 때도 있었고 좀 비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돈의 가치도 하락을 하면서 또 전체적인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또한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주식에 참여하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오히려 부동산의 경우 가구 인구는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가구 수는 더 많아진 것처럼 이제 주식을 하려고 하는 참여하는 세대가 예전에 뭐 50대, 뭐 60대, 이제는 뭐 20대, 30대까지 참여하는 인구들이 많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참여 인구와 함께 또 시장의 자금들이 증시와 또 상품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규모 자체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커집니다. 거의 뭐 이거는 장기 상승을 한다. 이제 그런 이치를 워렌 버핏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경우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 주식은 결국은 장기로 상승하는구나. 이런 마인드가 바로 성공의 기초적인 제일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모든 위기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 대가들이 투자에 성공한 거죠. 자,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사태도 결국은 큰 기회였어요. 코로나 사태도 지금 지나서 보면은 기회였다는 거죠. 자, 미국 100년 차트를 아까 보셨듯이 미국 중간중간에 대공황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제 2차 세계대전, 그때는 뭐 80 몇 프로 빠졌대요. 40 몇 프로 하락이 왔었고, 또 닷컴 버블 시대, 또한 이제 9.11 테러, 이런 위기들이 왔었지만 그런 시기에 이제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했을 때 우리도 힘들었잖아요.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 안 들 정도로 다들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시기마다 이제 평생 살면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것은 그냥 기회다. 잘 될 거야. 란 마인드로 꼭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제가 볼 때는 뭐 결국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또 우리 증시는요, 미국과 다르게 이 20년 동안 증시가 횡보만 했어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증시를 과거에 이제 2016년, 17년도에 주식시장을 한번 주식을 해라라고 또 유명한 분들이 많이 말했잖아요. 주식을 좀 투자하자. 주식에 대해서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보면은 주식시장이 맨날 2천이야. 재미없게 생각되는 거죠. 20년 동안 뭐 횡보만 하니까.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왠지 이제 전에 고점을 넘어서 증시가 2,700을 넘어갔죠. 넘어가는. 거의 20년 동안 횡보한 거를 이번 코로나 사태로 뇌관을 건드린 거다. 급락을 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주식을 신용도 정리되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강세장의 서막으로 들어간 거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요, 이 대중들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보고 나서 뭔가 이제 어떠한 현상이 있고 나서 움직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2012년, 13년도의 뉴스예요. 뉴스를 딱 이제 보면은 그때 헤드라인 뉴스가 부동산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기미가 없자 많은 투자자들이 전세로 가고 있다라는 게 헤드라인 뉴스에 딱 떴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에 2014년대에 그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전세를 가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가려고 하면은 전세를 가면 안 된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대중과 반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전세를 간다? 그러면 모두가 전세를 간다면 전세를 가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집을 사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납득이 잘 안 돼요.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집값이 오를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2012년, 2013년대 이거 집값이 오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를 기미가 없자 다 전세로 간 것이죠. 그 이후 최근에 2020년에 뉴스가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 폭등. 아이고 배야. 빚내서 2개씩 사놓을 걸. 그런 분들도 계신데, 자, 결국은 뭐 이제 대중과 반대되는 행위가 수익과 직결된 것이죠. 대중이 했던 행위들, 집을 오히려 파는 행위들은 손실을 보는 행위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택했던 이제 전세로 쏠렸던 것들, 시세가 결국은 이제 아파트를 산 소수의 아니면은 뭐 착하게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수익을 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중들은 결국 확인된 것. 그죠? 최근 뉴스는 뭐예요? 아파트 값이 뭐 막 오르니까 급해서 막 살려고 그러잖아요. 확실한 것. 이런 것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증시가 가겠어? 뭐 올라가겠어? 20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 이 올라가는 게 이제 부동산도요.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15년, 16년, 17년, 이게 더 올라? 18년 야금야금 오르면서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것처럼 증시도 이 정고점을 넘고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게 2,000이래. 3,000 갔대네? 뭐 3,200이라네?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한 2, 3년만 계속 오르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져요. 확신을. 주식시장에서 확신을 갖고 거기서 도폭등을 하는데 뭐 그럴 때가 단기적으로 위험한 거지 지금은 그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또 불신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1,000명씩 늘어나고 어려운데 뭐 증시가 오르겠어. 이거 봐 조정 올 것 같고 주식을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과열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과열을 시켜준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도 이제 과열을
정부의 정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과열을 시켜준 거죠. 가만 놔뒀으면 이제 알아서 오르다가 박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위기가 오면서 그런 과열들을 오히려 시켜주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첫 강의고 첫날이니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목도 좀 칼칼하고 시간도 좀 지났는데 자, 일단 이제 2장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좋은 장이 오는데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주식을 사야 되나? 주식이 뭐 어떤 주식을 골라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증시가 상승한다면 우리는 뭐 좋은 주식을 골라야겠지만 좋은 주식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주식이란 거는 바로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가까운 데서 좀 찾아볼 수 있겠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야, 이 뻔한 얘기야.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뭐 주식 사가지고 얼마나 수익 보겠어.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뭐 그 전에 미리 사셨어야죠. 자, 좋은 주식을 이제 고르는 법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주변에 저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 TV에 있었는데 보니까 어느 이제 과일 가게의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매시장으로 가더라고요. 도매시장에 가가지고 과일을 막 골라요. 좋은 과일이 있나? 당도도 맛도 보고 하면서 깐깐하게 고르고 마음에 들지 않고 가격도 맞지 않으면 안 삽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 주식은 장사니까 주식시장은 사업이랑 똑같으니까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좋은 주식 싼 날 사는 거예요. 싼 날. 주식이 많이 하락하고 주식이 떨어진 날. 앞으로 왜냐면 이제 장기 상승할 거니까 단기적으로 위기가 와서 무슨 이제 급락이 주면서 증시가 안 좋았던 뭐 단기 무슨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일 때문에 증시가 갑자기 많이 하락한 시기에 그때 그런 시기에서 일단 주식을 담는 방법 그리고 또한 이제 단기적으로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 있죠. 근데 뭐 양봉을 크게 주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충분한 조정을 주면서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산 것마저 떨어져. 어떤 분들은 내가 샀는데 막 나는 너무 고점에 샀나 봐.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옷을 샀어. 옷 장사를 하는 분이 좋은 옷을 이제 띄워와서 시장에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띄워온 곳이 어딘가? 내가 좋아서 산가? 내가 좋아서 산 건가? 그죠? 보면은 이제 백화점에서 사온 거예요. 백화점에서 사와서 이제 더 비싸게 팔려니까 안 되죠. 그죠? 자, 너무 이제 오른 종목 또한 이제 급등주 뭐 이제 소문나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피하고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는 그런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바닥주 저점일 때 주식을 좀 매수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내가 항상 나는 도매상인가, 나는 소매상인가 주식을 살 때마다 이걸 이렇게 높이 오늘 올랐는데 쫓아가서 사면은 과연 내가 이게 도매일까 소매일까 수익이 막 날 것 같아요. 20% 30% 15% 20% 올랐는데 내가 사면 바로 수익이 날 것 같아.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1장에서 일단 뭐 기본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고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또 어떤 또 마음가짐, 또 주식이란 장기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제 주식시장이 20년간 횡보를 한 이후에 제가 이제 뭐 상승을 하는 초입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뭐 쇼킹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요. 결과는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를 돌아와서 봅시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봅시다. 자, 이 작은 나라가 있어요. 보면은 아시아에 뭐 조그만 나라야. 한마디로 저 아프리카에 뭐 작은 나라가 있어. 근데 그 나라에 뭐 인구는 좀 많지만 땅덩이도 요만한 나라에 한마디로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에 야, 세계에서 그 회사가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든다네. 재밌는 일이죠.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예요. 수소차. 오늘 보니까 뭐 듀산 퓨얼셀, 와, 수소차. 그리고 또 보니까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 뭐 세계 1위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많죠. 어느 종목 좋은 기업이 어떤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자, 이 조선 해양 플랜트에서도 이 세계 1위. 뭐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작은 나라의 과학에 좋은 것들을 많이 선점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노래도 잘 불러요. 보면은 이제 방탄소년단도 세계 1위. 끼가 상당히 많은 나라죠. 이 작은 나라에 외국인들의 시선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회사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을 기본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너무 작은 회사, 코스닥에 뭐 1,000원짜리, 뭐 100원짜리도 좋지만 좀 자기 자산의 반 정도는 이제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셔야죠. 자, 그리고 성장주가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성장주라면요, 주식을 이제 성장 가치주와 이제 성장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향후 성장성이 높은 것들을 말하죠.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독점력이 강한 기업에 저는 투자를 하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진입 장벽이 이제 높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뭐 밀폐된 뭐 물건을 보관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처음엔 잘 나가. 아주 뭐 이 회사가 승승장구하는데 옆에서 무슨 무슨 락 하면서 그 회사죠. 뭐 록앤록, 룩앤록 뭐 다 나와.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처럼 좀 진입 장벽이 너무 이제 쉬운 쪽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좀 피하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자, 한마디로 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들이 괜찮겠어요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제약주의 경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시기에는 괜찮다. 왜냐하면 이 진입 장벽 자체가 높잖아요. 상당히 높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노래방이나 뭐 PC방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주식을 샀다는 건 뭐예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 진입 장벽이 높은 곳에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주주가 된 거죠. 나도 그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주인이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밝은 회사의 기업에 주식에 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워렌 버핏도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독점적인 기업들에 투자를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2세대 가치 투자 2세대들은 이제 성장주도 많이 닮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또 CMO 관련 뭐 세계 1위도 있고 또 이런 2차 전지 수소차 또 많이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주린이들이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린이들이 투자해야 할 주식 제가 또 세계적인 기업에 투자하라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지금 차트는 이제 시장 주도주 관심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선생님, 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사고 싶으면 사야죠. 사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다시 좀 조언을 드리면요. 또 지금 이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릴게요.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좀 틀리지 않았나. 사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사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한 주 기다려요. 오랜 시간 기다려. 조정이 와. 아니면은 또 자기가 돈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모아가는 거죠.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모아가면 됩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가 돼서 나는 삼성의 일원으로서 삼성전자가 하는 일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주식의 원리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좀 가르쳐 주면서 주식이 뭘까? 내가 삼성전자의 일원이 된 것이다. 전 국민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치자. 삼성전자가 꼭 아니더라도 우량한 기업들의 모든 국민이 주주가 돼야 됩니다. 한 주라도 어릴 때부터 그 한 주라도 주주가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 매매 트레이딩만 너무 강조를 하니까 많은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이 그죠? 주식에서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1강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 주식에 대한 접근을 가져야 될 것 중에 나는 이 회사의 주주로서 참여한다라는 마인드로 주식을 매수하자.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주식, 우량한 주식, 세계적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 소요의 몸에 나오는 그 주인공, 책을 쓰신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위대한 이제 명작들 있죠, 명작들. 명작들은 결국은 이제 누구나 그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요, 주변에 누구나 삼성전자가 좋다고 말하지만 주변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삼성전자 있어요? 물어보면 없어. 이 고전과도 같은 것이 바로 누구나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 고전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우량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또 이 삼성전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뭐 1천만 원이 100억으로 30년간 1000배 오른 주식이죠. 1000배 오른 주식. 1000배 오른 주식입니다. 자, 주식을 사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주식을 사서 매매해서 내일 내가 바로 이걸 사서 뭐 먹어야지, 뭐 해야지 이런 행위들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주식을 삼성전자도 누구나 사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 명승부자 마저도 과거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 쌀 때 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매수한 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주린이 여러분들은 자식분들 아니면은 2세, 3세 아니면 손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주식을 사서 또 20년, 30년 뒤 물려줘 보세요. 미리 그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낸다 생각하시고 소액이라도 사서 묻어도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 5만 원 했던 삼성전자가 100만 원 간 것처럼 그 삼성전자가 또 100만 원을 갈 수도 있는 30년 뒤에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 시세의 원리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제가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는 것은 10년을 문 닫아도 불안하지 않을 종목을 사라. 이거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10년을 문 닫아도 불안하지 않을 종목. 근데 주식을 사놓고 내가 내일 바로 불안한 종목을 매수한다면은 결국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 오늘 또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함께 많은 투자자들이 좀 깨달아야 될 주식의 이론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요. 저희 노란톡 참여 번호가 있습니다. 9008 참여 번호로 접속해서 오시면은 또 제가 딱 있어요. 또 그런 얘기들을 더 좀 자세하게 방송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을 좀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고 명승부사도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하려니까 목도 좀 안 좋고 좀 실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주식에 대한 접근과 올바른 주식에 대한 이해를 한 자가
결국은 이 시장에서 승리한다. 결국은 작은 악어 새끼가 늪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장을 지배할 주인이 드립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명승부사였습니다.